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질문부터 드려보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시아 국가들은 백신 접종이 늦어져서 경제 회복도 더딜 것이다라는 전망이 얼마 전에 뉴스 보도로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백신 격차, 백신 디바이드라는 것은 작년 말 연초부터 화두긴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 경제 전망을 했을 때 백신을 빠르게 공급하고 대중화된 곳에 경제가 훨씬 더 속도가 더 빠르고 그렇지 못하면 처질 것이다라는 전망, 예언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지난주였었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상당히 노골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콕 집어서 우리가 참 코로나19 방역은 누구보다도 잘했는데 내용은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이 느리고 있는 한국이 일종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경제 회복의 기회를 놓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상당한 아시아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 속도들이 느립니다. 또 하나 이제 서구 사회에 비해서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권은 이제 백신에 대한 알 수 없는 저항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이 빠른 나라들, 미국 같은 경우가 한 20%가 넘었다라고, 영국은 41%,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더 만료가 됐었죠. 이런 국가들이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것은 역시 백신을 빠르게 접종하면 소비가 다시 이제 살아나면서 경제 엔진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저도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보고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좀 의아하기는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그 소비를 촉발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부작용이든 변이 바이러스든 상당히 의학계에서든 경제계에서든 이제 백신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백신을 많이 접종한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유럽 쪽은 좀 다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현재 이제 뉴욕에 있는 이제 기자와 이제 연락을 좀 취했었거든요. 지금 맨하탄 분위기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만 없을 뿐이지 그 뉴욕이나 맨하탄은 관광지잖아요. 미국 내에 있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그 관광객으로 국내 관광? 미국 내 국내 관광이고요. 사람이 빽빽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고 이제 그 기자도 1차 모더나 1차를 접종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백신 접종과 함께 미국 내에서 이 내수 소비는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게 확연히 느껴진다. 그러면서 몇몇 에피소드 좀 들려줬습니다. 상점에 갔는데 제품이 없어가지고 못 살 정도로 못 살 정도였고 그 직원이 이 정도는 처음이다라는 전언도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요. 월스트리트에서도 미국이 오히려 주식시장도 가장 강해질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도 내놓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백신 디바이드라는 작년 말 연초부터 했던 이야기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수출이 아니라 내수입니다. 수출은 너무 잘하고 있죠. 2019년보다도 잘할 정도가 있으니까요. 일부 분야에서. 그 소비, 내수의 트리거는 미국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백신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여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죠. 코로나 시대에 사실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뛰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탄식을 쏟아내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요? 네. 이제 파동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을 보면 미국이 주식도 주식이지만 이제 부동산에서 마지막 지금 폭발적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풀었던 게 장난이 아니죠.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도 있고 또 3조 달러를 더 푼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주식은 좀 주춤하고 있고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 연일 집값에 대한 우려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위치가 좀 이게 어딘지는 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시세를 다 내고 기다리는 것인지 그러면 이제 미국은 한 차례 더 상승이 남았겠죠. 아니면은 우리도 뒤따라서 이제 미국과 글로벌 부동산처럼 또 한 번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인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쪽의 부동산 조짐은 심상치 않을 정도로 다시 한 차례 또 상승에 대한 조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도 있을까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라든가 주식이 오른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거품에 대한 우려들은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시장이라고 맡겨둔다. 바라보는 이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규제라든가 제재는 이제 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계속해서 언론 보도들은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한 버블 우려, 집값 우려들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그렇죠. 돈이 지금 뭐 상상 초월한 금액을 뿌렸으니까 그 돈들이 돌다 결국은 주식, 부동산, 뭐 원자재 이런 것들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자, 짧게 여쭤볼게요. 어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이 됐는데 누가 얼마나 받는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일단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270만 명, 근데 최대 정부 발표는 380만 명 정도가 6조 7천억 원의 이제 혜택을 보게 된다라고 하고요. 액수들이 올랐죠. 아예 집합을 금지됐던 곳이 500만 원, 또 집합이 제한됐던 곳이 400만 원, 영업이 제한됐던 곳이 300만 원이 되고요. 요번이 좀 특이한 것은 일반 업종 중에서 경영 위기 업종이 있잖아요. 예. 즉 여행 업종이라든가 관광 업종은 제재는 안 받았잖아요. 뭐 집합 금지를 한 네네. 것도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죠. 근데 자체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산업이 축소됐죠. 산업이 축소된 부분들이라서도 이제 최대 300만 원을 책정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쪽에 대한 숨통도 좀 트이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청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 오늘은 짝수, 그다음에 수요일은 다 같이 하게 되는데 뭐 굉장히 빠르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